어둠이 내리면 의문의 소리가 들린다는 부산의 한 주택가. 덩치 큰 사람이 있어요. 뭘 막 뒤지는 소리 나서 보니까 뭐 소리가 픽픽픽 이런 소리 나던데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씩씩한 소리가 나요. 소리의 정체는 대체 뭘까? 소리가 들린다는 골목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바로 그때 카메라에 포착된 커다란 몸집의 남자. 사람들의 말대로 남자가 나타나자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소문 속의 주인공이 맞는 걸까? 골목을 누비며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또다시 들리는 의문의 소리. 이 남자는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걸까요? 소리의 근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구멍이 뚫어져 있네요. 의문의 소리의 정체는 바로 부탄가스통. 한밤중 골목을 누비며 버려진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고 다니는 남자. 이 남자는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오늘 저 MBN 현장님 부팅생이 왔는데요. 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앉아서 할 일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일인데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게 있어요. 하세요. 한이 있어서. 궁금증만 안겨준 채 호련히 사라진 남자. 그 이후로도 늦은 밤까지 계속된 골목길을 가득 채운 부탄가스통 소리. 부탄가스통을 뚫어야만 산다는 남자의 특별한 사연. 그 비밀을 만나봅니다. 날이 밝은 뒤 어젯밤 남자를 만났던 주택가를 다시 찾아간 제작진. 의문만 남긴 채 사라진 남자를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어디? 예사롭지 않은 몸집을 보니 어젯밤 만났던 남자가 맞는 듯한데요. 가만 보니 폐지가 담긴 손수레를 끌고 있는 남자. 혹시 폐지를 줍는 사람인 걸까? 궁금증을 안고 지켜보던 그때 갑자기 멈춰선 남자. 쓰레기 더미에서 꺼내든 건 역시나 부탄가스통. 부탄가스통을 찾아내 구멍을 뚫는 수상한 행동은 낮에도 계속됐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로 부탄가스통을 챙겨갈 법도 한데 그냥 두고 가는 남자. 그는 왜 밤낮 없이 부탄가스통에 구멍을 뚫고 다니는 걸까? 다시 한번 남자와의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MBN 신나는 부팅세상에 나왔는데요. 예. 설득 끝에 제작진에 대한 경계가 조금은 누그러진 듯한 남자의 표정. 오늘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으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위험한 거. 위험한 거예요? 예. 위험해서 뚫으시는 거예요? 예, 날씨 덥기도 하고. 날씨 더워서 예. 터질까봐? 예. 근데 왜 본인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치킨집. 그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봉지 하나 가득 채운 재활용 용품들. 치킨집 사장님은 남자를 위해 수년째 재활용품을 모아주고 있다는데. 예, 고맙습니다. 더 줄까? 응, 됐나? 폐지 줍는 일을 하고 있다는 남자는 이 동네에서 유명 인사랍니다. 오래됐지. 이 사람 저도 한 20년? 20년? 계속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알지. 어릴 때부터? 덩치가 뚱뚱하고
다리를 쩔렁쩔렁 하는데 너무 안쓰럽고. 여름 되면 땀 피식피식 흘리고 그래도 하루도 안 쉬어. 안 쉬고 다니면서 다 쑥고 하거든. 어느덧 10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나와 폐지를 줍는다는 남자. 폐지가 어느 정도 모이면 시장 골목 그의 지정석에서 폐지 분류 작업을 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 폐지를 정리하는 손끝이 야무진 게 내공이 느껴집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주변 상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그를 챙겨주는 상인들과 이웃들 덕분에 수레가 어느새 한가득 채워졌습니다. 쉴 틈 없이 다시 거리로 나서는 남자. 이도 악착같이 일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 박스를 모으고 돌아다니나요? 운동 삼아서 돈 좀 벌려고요. 아이고, 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곤 하지만 한여름 떼약볕 거리를 헤매야 하는 이 폐지 줍기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겨운 일. 게다가 초고도 비만으로 짐작되는 남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데요. 사람 빼면은 40까지 죽을 수 있다고. 아 진짜? 예, 우리 나이가 몇인데요? 40 하나에. 아하, 그런 절박한 이유가 또 있었군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강조 씨의 몸에 화상 자국들. 혹시 아직 우리에게 꺼내지 못한 뒷이야기가 남아있진 않을까? 그의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강조 씨가 하루 한 번 꼭 들른다는 동네의 작은 공원. 날씬한 몸을 원하신다면 운동은 필수? 땀 범벅이 돼서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운동까지 틈틈이 챙겨가며 하고 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살을 빼고 싶어요? 뭐 생각해야지. 몸 생각해서? 예. 병원에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40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경고를 들었다는 강조 씨. 그만큼 그에겐 다이어트가 절박하다는데. 하지만 느릿느릿한 몸짓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버거워 보이는 폐지 줍는 일을 택한 것일까요? 오늘 흘린 땀의 무게는 총 41kg. 그 값어치는? 얼마 벌었어요? 천육백원이. 하루 종일 고생한 걸 생각하면 턱없이 작은 금액이네요. 폐지를 팔고 난 뒤엔 꼭 지키는 그의 습관이 있답니다. 바로 몸무게를 재보는 것. 현재 몸무게 151kg. 좀 빠진 거예요? 아니면 안 빠져? 안 예. 빠졌어요? 예. 아이고 이렇게 땀 흘려도? 예. 하루 2번씩 고물상을 찾는다는 강조 씨. 쉴 틈도 없이 다시 수고해온 폐지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안 안아줘도 되는데요.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웃 할머니까지 두 팔 걸고 나섰습니다. 착하다. 착하기는 얼마나 착하냐. 하려고 노력하고 집에서 안 놀고 대견하지. 얼마나 대견해. 마셔라. 괜찮은데. 이거 시원하게 마셔. 안 괜찮은데. 응? 안 괜찮은데. 뭐 괜찮아요. 시원하니까 마시라고. 예. 예, 고맙습니다. 무슨 이유에설까? 강조 씨는 음료수를 입에 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얼마 후 시계를 확인하는가 싶더니 불이 나게 폐지를 챙겨 다시 자리를 떠납니다. 강조 씨가 다급하게 향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아이고, 마음은 참 급한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조급하기만 합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그가 도착한 곳은 엄마, 저 왔어요. 엄마들. 그의 집에서 맞아주는 사람, 강조 씨를 똑 닮은 어머니입니다. 오자마자 어머니께 음료수를 건넵니다. 제대로 샀어요. 자기를 무슨 사나? 누가 조카를 그랬지? 아니야, 산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 이건 혹시 이웃 할머니께서 주셨던 음료수를 마시질 않고 따로 챙겨왔던 이유가 있었군요. 엄마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네. 네, 드세요. 이다 먹어라. 어머니 드시고 나서야 한 모금 시원하게 죽이는 아들. 그 이발 좀 하고 오라 카이. 그리고 귀가 후에도 잊지 않고 챙기는 그만의 습관이 또 있다네요. 일기를 적듯 한자 한자 숫자를 적어나가는 강조씨. 꾸준한 그의 뚝심은 이 달력에 고스란히 묻어난답니다. 나 저기 판가 도망가요. 아, 그날가 이렇게 적어요? 예.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는 집. 커다란 몸에 비하면 다소 좁아 보이는 공간이긴 하지만 모자지간 도란도란 지내기엔 더할 나위 없는 보금자리랍니다. 뒤집었는데. 응? 여기 강조 씨 방이에요? 예. 그런데 가만 보니 집에 와서도 어째 강조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대야에 물을 받는 강조씨. 대체 또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손끝 야무진 아들 덕분에 어머님 얼굴이 늘 웃는 상이었나 봅니다. 어머니 좀 깨어나셔요? 깨어나지요. 어머니를 닦아드리고 나서야 화장실로 향합니다. 화장실 문이 없어요? 늘 어머니가 최우선인 아들은 화장실 문짝까지 과감하게 떼어버렸다는군요. 그저 문 크기가 작기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집에 온 뒤로 도통 앉은 자리를 떠난 적이 없는 어머니. 한 자리에서 꼼짝을 않고선 효자손 하나로 모든 걸 집어내는 기술이 참 노련하십니다.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건네봅니다. 거동이 좀 불편하세요? 불편해, 많이 불편해. 왜요? 아이고, 다리가 아프니까요. 다리 많이 아프세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래도 아들이 집안일도 다 많이 하고 밥도 차리고. 어찌 많이 그들어져요. 아들 아니면은 힘들겠어, 생활이. 내가 없으면은 자 힘이 안 들 낀디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힘 많이 들어. 폐지를 줍다 말고 강조 씨가 급하게 집으로 돌아온 이유는 바로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 때문이었군요. 맞지? 어디다 놔뒀어? 그 누기냐? 엄마 거요. 안 먹기냐? 종일 방 안에만 갇혀 지내는 어머니를 위해 아들은 손발이 돼주고 있다는데요. 밥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끼니를 챙기는 것도 그의 몫입니다. 반찬 몇 가지와 먹는 단출한 식사. 새벽부터 쉴 새 없었던 강조 씨, 많이 허기질 법도 할 텐데요. 저는 많이 먹는데 날이 집어서 그런가 밥을 안 먹네. 그거보다 얼마나 더 많이 먹어요? 한 그릇 요리 한 그릇. 한 가득? 2배로? 요리. 아, 그렇게 한 가득? 나름대로 식사량도 조절하는 중이랍니다. 그날 밤 어둠이 내려앉고 강조 씨는 다시 골목으로 나섭니다. 오늘도 동네를 돌며 빈 가스통을 찾아 헤매는데 여전히 강조 씨의 행동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그
그가 이토록 부탄 가스통에 집착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 가슴 한편에 자리 잡은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는 것일까? 때는 강조 씨의 유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내가 그랬어요. 그 쓰레기장에 부탄가스가 있었는 모양이라. 거기서 불이 나갖고. 부탄가스에서? 예. 부탄가스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남은 화상의 흔적. 몸에 난 상처는 점차 흐려졌어도 가슴 속 상처는 여전히 깊이 남았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은둔 생활을 한 세월 10년.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싶었던 어머니는 강조 씨를 데리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답니다. 같이 내 댕기다가 다리가 아파갖고 나는 쉬고 이제 그 아까는 혼자 댕겨. 아, 어머님, 그럼 어머님 같이 못 다니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내 못 댕긴 이제 한 1, 2년 돼요. 아, 1, 2년 돼요? 네. 딱 부뚝으로 살면 괜찮은데. 어머니 한숨을 좀 많이 쉬신다. 뭐 못해줘서 것도 그렇고 뭐 제일 못해줬어? 뭐 같은지 다. 다? 뭐 시킨 몰라 해도 내가 무엇을 못하니까. 하루 종일 혼자 계셨을 엄마를 위해 밤이 깊어도 엄마의 곁을 떠나지 않는 속 깊은 아들. 사남매 중에서도 유독 엄마와 쏙 닮았다는 아들. 서로를 위하는 마음마저도 꼭 닮은 두 사람입니다. 내리쬐는 태양이 날로 뜨거워만 가는 여름날. 길거리에서 일하는 강조 씨에겐 1년 중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무더위에도 어김없이 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온 강조 씨. 한 가게 앞에 멈춰 서는데요.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빈 페트병을 가게 주인에게 건네줍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일이죠? 경험은 왜 줬어요? 아니, 가까이 필요해가지고. 아, 필요한다고 있으면 달라고 했어요? 예. 한두 해 쌓아온 인연이 아닌 듯 정겹습니다. 이거 한데? 어머니 또 이런 거 챙겨주시는 거예요? 네, 아주 성실해요. 성실하고 말이 없고 누가 뭐래도 그거 하지도 안 하고. 아 진짜 성실해요. 착하고. 돈 많이 버렸어요. 아니, 조금밖에 모르는데. 조금밖에. 그 버리가 뭐예요? 좀 모았어요. 엄마한테 주시면. 엄마한테? 예. 효자네. 생활비를. 예. 요거 팔아가 그때 엄마 드려요. 예.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안에 자신을 꽁꽁 가두던 그때.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에겐 도전이었습니다. 그에게 폐지 줍기는 처음으로 돈을 벌게 해준 사회생활이자 세상을 향한 유일한 창구인 셈이죠. 그래서인지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하나 어머니를 위해서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그가 어머니의 버팀목이 돼줘야 하니까요.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집으로 향하는 강조 씨. 강조 씨 역시 토마토 주스 한 잔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합니다. 밖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이거 너무 무리해서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닌지요? 근데 이거만 먹으면 배 안 고파요? 살 더 찌기 싫었어요. 살 더 찌기 싫어서? 예. 간단한 점심을 마치고 또다시 거리로 나온 강조 씨. 반나절 모은 폐지를 들고 보물상을 찾습니다. 아버님 많이 가져왔네요. 예. 그럼 몇 킬로예요? 8이요. 8킬로. 예. 그럼 28킬로. 1,100원. 자, 1,200 줄게. 그렇다면
오늘도 이 필수 관문 거치지 않으면 서운하겠죠. 현재 몸무게는 150kg. 어제보다 살이 빠졌네요. 2kg 빠진 것 같은데. 1kg 빠진 것 같아요, 네. 어제보다? 일단 많이 흘려서 그런가 보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 시각 집에서는 어머니가 온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혼자 힘으로 외출까지 나설 모양인데요. 힘드신데 어디 갔어요? 짜 마중 나가려고 누구? 아들. 아, 아들 마중 나가시려고요? 예. 한참의 기다림의 시간이 흐르고 아이고 죽겠네 하고. 왜 나왔어요? 그냥 놀러 나왔어요. 바람 쐬러 나왔어요. 내심 반가운 눈치인 아들. 오랜만에 밖에서 이렇게 엄마 보니까 어때요? 예,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힘들었어? 아니가. 아들 얘기해. 힘들어. 고생 많다. 아니야. 아이나. 아니야. 고생이 엄청 많다. 이를 눈치챈 강조 씨가 재빨리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무리가 왔을 엄마의 다리에 꼼꼼하게 파스를 붙여줍니다. 이젠 표정만 봐도 이심전심이라는 두 사람. 약이 얼마 맞는지 이봐라. 약이 1천만 원. 그게 다 무슨 약이에요? 아침 심장약 뭐 어지른 거 혈압약 뭐 그 이상은 몰라. 그래갖고 날마다 챙겨 드셔야 할 양만 몇 가지인지 아들 시름이 깊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괜한 마중 탓은 아닐지 안지나서나 어머니 건강 걱정뿐입니다. 일나세요. 하지만 고민에 밤잠을 설치는 건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라는데요. 일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게 폐지 주는 거 말고 앉아서 일하는 거. 해야지. 무슨 일 하고 싶어? 모르겠나. 아유, 만날 폐지만 줄 수 없고 어쩌 못하니. 이 갖고도 묵고 살 수도 없고. 안 그래? 아직 젊은 아들이 폐지만 주워 살아가긴 어려운 노릇. 엄마 잘 자요. 알았어요. 잘 자. 여전히 어머니 눈엔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은데 직접 나서서 아들의 앞길을 닦아줄 수 없으니 속만 끓이는 밤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제작진의 제안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강조 씨.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면접을 보러 가는 길. 폐지 줍는 거 말고 예. 다른 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야.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예. 만약에 잘 돼서 일하게 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실수할 것 같은데. 어? 실수. 실수할 것 같아? 예. 아, 걱정돼요? 예. 떨리는 마음으로 41살에 꿈꿔보는 새 출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모습으로 상담에 임하는 강조 씨. 근데 돈을 벌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엄마 수술비 오려고. 아, 엄마 수술비? 예. 엄마 수술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 간절한 마음이 닿은 걸까요? 와우, 강조 씨에게 맞는 직장이 있다는 소식.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생애 첫 직장이 될 수 있을지 면접을 나서봅니다. 쇼핑백을 이게 끈을 끼는 작업이거든요. 예.
가장 간단한 일부터 배워보기로 하는데요. 이 선에 다시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워서 이걸 헐맺히면은 이게 지금 안성핀이거든요. 그렇지. 잘하시네. 그렇지. 이야, 배운 대로 곧잘 해냅니다. 점차 속도도 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10년 동안 묵묵히 배지를 줍던 끈기와 꾸준함, 강조 씨만이 가진 강점일 텐데요. 아무래도 야무진 손끝까지 타고났나 봅니다. 어때요? 재밌는데요. 재밌어요? 예. 폐지 줍는 것보다 재밌어요? 예. 할만해요? 예. 재밌어? 예.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월요일부터 출근을 할 수 있어요? 예.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예. 오전에 올 거예요? 오후에 올 거예요? 오전에. 오전에? 예. 그래요. 그러면 사회 속으로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얼굴은 바로 저 왔어요, 엄마. 내 신지 아들이요. 어떻게 됐어? 예, 이거 됐어요. 어딘데? 신발 공장이요. 신발 공장? 예. 아이고 고맙다. 좋아? 좋나 안 좋나? 네. 좋나? 세상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운동하고 오래 이하랑 같이 이하도 운동하고 그래 오래 살아야지 같이. 뭐 열심히 살아서 엄마 병원비를 내줘야죠. 손 꼭 마주잡고 세상 밖으로 나왔던 그때의 용기로 그 힘든 시기를 버텨냈던 끈기와 열정으로 강조 씨의 반짝반짝 빛날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